자, 안녕하세요. 주식을 제일 쉽게 알려드리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초보분들도 차트를 보고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을요,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식 난이도는 낮아집니다. 근데 주식을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초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주식을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계속적인 회전율을 높이면서 복리 효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불려나가는 거죠. 그럼 짧게 치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목적으로 두게 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농담이 아니고 최소 3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차트는 보셔야 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자신이 없다면 주식을 좀 길게 보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트를 이렇게 아무거나 열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판단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이 주식이 비싸졌냐 아니면 반대로 싸졌냐, 요거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걸 볼 수 있겠죠. 차트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차트를 보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여기 한 5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1, 2, 3,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한 대략 25,000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차트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단기간에 비싸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비싸졌다. 그럼 여기서 이 비싼 가격을 상쇄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가총액, 비싸진 이 주당 가격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그만큼 돈을 벌면 그만이에요. 자, APR 화장품 주식인데 여러분 아시죠? 미친듯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그냥 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 매출이 천천히 늘고 이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납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분명히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는데 안 올라가는 주식 있죠. 그거는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주식에서는 이걸 원해요, 사람들이. 드라마틱한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이 시장 참여자들은 뭘 원하냐면, 주식에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영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정말 기적같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으면서 막 폭풍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원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왜 주목받았습니까?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목받던 회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AI 통해서 엄청난 드라마틱한 상승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올라가는 주식은 그럼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안 돼요. 자, DR텍이란 이런 차트도 한번 보죠. 보시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잖아요. 이때 당시가 2023년 9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9월 달에 매출을 한번 보죠. 드라마틱한 성장이 있었습니까? 영업이익이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상승은 뭐다? 가짜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차트에 드라마틱한 성장이 예상되면 매수해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크게 박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알아봤는데 이 회사가 성장을 더 할 것 같아. 그럼 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성장을 믿고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외인 기관도 성장할 것을 생각해서 그 회사 주식을 안 판단 말이에요.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매수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회사가 성장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주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죠. 다 그렇게 성장하면 누구나 다 부자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이런 슈퍼 사이클이 한 번씩 오는 섹터가 있어요. 그때만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쉽죠? 그러니까 그때만 이런 매매를 하는 거니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매매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또 보죠. 자, 매출이 그냥 옆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으로 매출도 무난하고 영업이익도 또 박스권으로 무난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식이, 이렇게 무난한 주식이 이런 차트처럼 한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크게 떨어지는 차트 있죠. 이렇게 크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떨어져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이 회사가 그리고 매출을 기본적으로 내주는 이상 아무리 드라마틱한 매출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회사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이라는 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영원한 하락도 없고 또 상승도 영원한 상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보시는 DB라는 종목도 이런 박스권 안에서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식이 저렴해졌을 때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1,200원 정도 되죠? 1,000원에서 1,200원 사이. 그리고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매출은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았죠. 그쵸? 이래서 드라마틱한 상승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이익이 오를 거면 진짜 크게 오르던가, 그게 아니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쨌든
어쨌든 이것도 무난한 회사란 말이죠. 자, 이런 회사의 주식이 만약에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가격이 형성돼서 떨어졌다면 무엇을 근거로 분석할 수 있죠? 이 회사의 가치가 살아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쪽 섹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했을 때 이 주식회사에 싸다고 평가되는 가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회사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이제 그게 변수긴 한데 이 회사가 만약에 운영을 잘못해서 계속적인 적자로 간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가격도 깨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가격적인 측면도 봐야겠지만 앞으로 이 회사 포함된 이 섹터가 이 회사가 포함된 업종 있잖아요. 업종. 이 업종이 나름대로 좀 괜찮아질 것을 예측하는 그런 기사나 내용을 보면 더 좋아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업종이 회복되면 회사 매출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을 길게 본다면 이렇게 싼 가격에 도달했을 때 매수하는 것도 요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매수하는 자리 자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차트를 크게 보시고 그리고 이 회사의 현금 흐름 이런 매출도 살펴보시고 해당 주식이 저렴했을 때 가격이 어느 때인지를 체크하고 그 가격대에 왔을 때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매 전략은 이러한 매매 전략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쉬운 거 사실 쉽잖아요. 지금 몇 분 만에 이 시장에 대한 원리를 제가 다 설명드렸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걸 못하냐면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걸 못해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당장 수익 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당장 수익 낼 수도 있죠. 운이 좋으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당장 수익 내는 건 욕심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빨리 내고 싶다면 그만큼의 공부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돈의 회전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보유하고 또 매수 들어가고 그러다 손절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매매 테크닉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사실 못할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렇게 좀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 좀 기다리는 걸 잘한다면 우리 물리고 나서 기다리는 건 진짜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수 대기하려고 기다리는 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요. 당장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매가 아주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이것만 토대로 공부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충분히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전 봐요. 아니 이쪽 섹터가 앞으로 좋아질 거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거 예상 못하겠습니까? 근데 단점은 뭐예요? 느리다라는 게 단점이. 이게 단점이면 단점인 거죠. 또 장점이면 장점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매매를 시작하시는 게 전 맞다고 보고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또 시장을 관찰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것도 은연중에 경험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자, 제주은행이라는 회사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매출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영업 비용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도 특징은 뭐예요? 그냥 현상만 유지하는 거죠.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지만 영업이익은 드라마틱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차트의 원리가 그래요. 회사의 가치가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이 회사가 언제까지 주구장창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죠.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공통점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 7,500원대 오면은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위로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가치를 좀 판단할 줄 알고 이 섹터에 대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가격들을 기다릴 줄 아는 매매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회사는 뭐냐면 예측이 안 되는 회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건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라고 하면 걱정할 건 사실 없어요. 유지가 될 거니까. 근데 돈을 계속 못 벌고 계속 적자고 뭘 투자하겠다 뭐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회사는 주가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앞으로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회사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회사의 기본은 매출이고 영업이익이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회사는 리스크가 이제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이런 종목을 이렇게 올라간 종목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종목이잖아요. 세력들
매매들은 올리고 싶어 하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막 흔들고 이런 종목은 눈치 게임이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눈치 게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험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래야 눈치껏 행동할 수 있죠.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구분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매수해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매매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또 경험 삼아 뭐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설픈 경험 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3년 정도는 좀 잡고 제대로 각 잡고 공부를 해야 그래도 좀 될까 말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재밌기도 하고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잔인하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